안녕하세요. 뉴 디지털 아트를 강의하고 있는 김승범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들 기억나시죠? 네, 묘사하는 언어, 그림 그리는 언어, 이런 것들 해봤는데, 여러분들 작업물, 결과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들려니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 예. 그 처음 했던 거는 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림을 말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거는 그 일상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설명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한번 묘사해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했던 결과물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다시 하자면 수업에 안 들어온 친구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지를 나눠줬고요. 두 명이 한 팀이 되었고 처음에는 그 A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를 그렸고요. 거기에 대한 작품 제목과 작가 이름을 적었고요. 그다음에 A라는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글을 가운데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절취선에 따라서 자른 다음에 원본을 이렇게 숨기고요. 다른 팀한테 이제 이 글만 보여준 다음에 이 글이 나타내는 그림을 B 공간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예, 복잡해 보이는데 의외로 결과는 또 이제 이 글을 보고 되게 비슷하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그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떻게 그 세세한 디테일들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그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딱 보면 크기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손의 모양이라든지 아주 세세한 부분들은 좀 다르지만 요소들,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보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그렸구나, 비슷한 그림을 그렸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이 그림도 역시 느낌이 비슷하죠. 이 설명만 보고 비슷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신기하죠. 이 그림 역시도 그 귀 모양이나 혹은 바나나 갑자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전체적인 느낌은 되게 비슷합니다. 입의 모양을 Z자로 한다든지 크기는 얼굴의 4분의 1 이런 식의 이 글의 설명만 보고도 뭔가 이렇게 느낌들을 되게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준 거랑 다르게 이 그림은 조금 다른 느낌이 됐죠. 아마 이 앞머리에 대한 삐죽거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앞머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 삐죽거리는 거를 표현했을 텐데 이거를 다시 재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삐죽거리는 머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인물이 완성됐습니다. 재밌죠? 이것도 되게 비슷하죠. 도너츠를 그린 건데 뭔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인 것 같아요. 원래 원본 그림을 보면 그 어떤 스테이지를 그려가고요. 앞에 가운데 디제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설명글을 보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의 그림, 하지만 스타일은 좀 다른 그림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면 같은 어떤 시점은 다르지만 비슷한 환경, 비슷한 그런 분위기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림인데 어떻게 비슷하게 재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좀 재밌어요. 이거는 한 가지 이제 큰 실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최근에 유행하는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 번째 확장판인 대격변의 얼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도 이 게임을 요새 안 해봤기 때문에 어, 분명 이걸 그린 사람들은 이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면 이 캐릭터를 비슷하게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커멘트에도 보듯이 게임 캐릭터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결국은 전혀 엉뚱한 그림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남이 알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그 도메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혀 엉뚱한 그림이 나왔죠. 네, 느낌이 전혀 다른.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작품이랑 다르게 기존의 작품이 그림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설명글을 적었다면 이 그림은 이 A라는 원본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어, 생성 언어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펜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손으로 깍지를 끼고 힘을 주며 원을 그리다 점점 힘을 푼다라는 이 설명을 딱 따라하면 원래 원본 그림이 나타내는 느낌을 비슷하게 비슷한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릴 수 있는 재밌는 시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랑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도 또 어떤 랜덤의 개념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떤 상황마다 다른 결과물을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목도 이 내용에서는 어, 밝히지 않았지만 써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읽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분신사바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제목도 역시 맞췄어요. 서로가 어떤 그림인지를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죠. 공감하게 된 거죠. 재밌네요. 이것도 전체적인 그림 크기나 뭐 이런 건 다르지만 느낌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것도 보면 딱 같은 그림인지 아시겠죠? 꽃이 있고 해가 있고 이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글만 보고도 이걸 그린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약간 시점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펜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류인 것 같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그림들을 전달할 수도 있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제약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비슷하지 않은 그림들 그런 것들을 그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약간 변화를 줘봤어요. 아까는 그냥 평면에다 그려봤다면 이번엔 그리드를 사용했는데 작품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그림에서 이렇게 그리드만 넣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제약,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점찍기랑 선 그리기 이 정도를 줬는데 그에 따라서 이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까는 막 그 설명하는 글을 기술했다면 이번에는 뭐 X라든지 Y라든지 좌표를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을 정의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형식들을 스스로 개발을 하게 되네요. 근데 아쉽게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언어라고 썼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를 보고 그 재현한 사람들을 보면 느낌은 비슷하지만 어때요? 그림이 좀 많이 다르죠? 뭔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원래 처음에 두 번째 했던 활동의 어떤 접근법 그대로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점도 많고 정보량도 많고 선도 많은 이 그림이 글로는 설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재현하고자 했던 팀은 제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가운데에 대한 설명이 없었나 보네요. 이거 외에는 테두리 그 어떤 아이폰 같은 그런 스마트 기기 같은 그림인데 거의 동일하게 재현이 가능했죠. 이것만 봤을 때는 아마 이거는 설명하는 거를 빠뜨렸나 보네요. 시간 때문에. 이거는 어떤가요?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각 점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점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하지만 선 그리기에 대한 어떤 행위, 동사에 대한 그런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이건 고양이입니다. 선을 그어주세요. 어떻게 그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작품을 제안한 팀들은 제대로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서 작품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그리고 X, Y축이나 기준점의 설정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느낌은 최대한 잘 살렸어요. 하지만 어떤 선이 될지 그러니까 정확한 손을 그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케이스네요. 이거는 아까 전에 두 번째 활동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역시 그림 표현이 조금 약간 비슷한 구조는 있지만 잘 되진 않았죠.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그 포인트에 대한 점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전달이 됐어요. 하지만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준점은 동일하지만 결국 선이 엉뚱하게 그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느낌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리드라 보니까 그 오목이라는 거를 사용해봤네요. 야, 이거는 좀 접근 방법이 독특하네. 네. 이것도 제가 볼 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림이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포인트 점만 정보가 잘 전달되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거의 똑같은 그림인데 어때요? 상하가 바뀌어 있죠. 결국은 여기 커멘트가 됐듯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인지를 헷갈린다. 기준점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좋은 예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동일하게 그렸고요. 하지만 두 번째 방법, 그 말로 그냥 기술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했죠. 이것도 약간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그림을 재현하려고 노력했고요. 이거는 역시 두 번째 접근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복잡한 그림이죠. 역시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를 재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이거 역시 말로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긴 한데 그림이 좀 단순해서 그런지 거의 동일하게 표현이 됐네요. 이번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볼 때 그림이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재현했습니다. 어떤 접근 방법을 취했는지 잠깐 보면요. 그 각 포인트에 대한 점들을 정확히 그 좌표 기회를 잘 썼고요. 형식을 점을 표현하는 형식 언어를 개발한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이제 말로 설명을 했고요. 근데 기존에도 이런 비슷한 접근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더 잘 그려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 복잡한 그림을 부분적으로 쪼갰어요. 사각형 부분, 그다음에 다리 부분, 눈 부분 부분적으로 그 쪼갠 다음에 그 쪼갠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중앙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점이라는 걸 제시했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양도 많고 좀 복잡한 그림이지만 그리는 사람이 이 글만 보고 거의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접근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한 작품인 것 같아요. 자, 보면 제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언어들을 만들었어요. 형식 언어를 만들었는데 몇 가지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 그리고 일부 그 여러분 작품 중에는 여기에 있는 언어들 같은 것들의 어떤 요소들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된 것들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이랑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보통 잘 된 것들을 보면 기준점 정하기를 하면 잘 전달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을 찍는 그 그리드 안에서 점을 찍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만들었어요. 가로를 열고 숫자로 이렇게 좌표를 정한 것도 있었고요. 가, 5, 세, 3처럼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한 사람도 있었고 X축 몇 칸, Y축 몇 칸 이런 식으로 표현한 방식들도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했던 동사들을 보면 선입기, 선그리기, 선긋기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점을 찍기 위해서 뭐 점찍기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약속을 정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선 그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점을 찍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좌표는 어떻게 정의하고 이런 약속들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러면
아마 다음번에 이 그리드 기반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거의 동일한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그릴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을 설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리뷰를 한 거고요. 결국은 마지막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본 건데, 자, 개중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배울 거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거는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